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114페이지 본서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배운 거예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을 본다면 틀려요. 권리가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형식적인 취득,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게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소유권을. 그래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우리가 취득용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과 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현재 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반영해서 정가시킨 걸 떠올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또 사실상 취득용 중에서 승계 취득용이 있었죠.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자,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이 있는데 취득세는 하여튼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그래서 상속증여 같은 무상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 결론 이걸 아시면 되고 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토지 지목 변경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자동차 엔진 교체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과점주주한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다음 순환에 비상장 법인이어야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가 돼도 지멋대로 못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의결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멋대로 못해요. 근데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목적으로 소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봐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할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 법인 설립 시는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목적으로 수분산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 설립 시는 납세 의무 없다는 건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예요. 감자요. 포테이토가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취득 행위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참고고 법인 설립 시 납세 의무 없다는 것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자,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칩니다. 그러니까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자, 전체에서 주식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하지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취득세 대상인데 취득세 대상이요. 이런 것들이 한번 보세요. 취득세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제가 이제 취득세 대상을 스토리텔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대상은 법에 이거 넘어가 버렸네. 자,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자, 취득세 대상을 제가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의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7080 세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요.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가 되는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마도로스가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요.
제가 김해공항을 간다고 강의를 처음에 했더니 어떤 이쪽이 고향인 수도권에 사시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와가지고 쌤 저희 친정에 포항광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포항광으로 간다고 한참 또 강의했더니 어떤 또 수도권에 사는 이쪽 고향인 분이 또 오시더니 쌤 저희 동네 포항광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김해공항 가고 하여튼 여기서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요 소일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타임에서 소개해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시집이 있는데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을 꼭 소개해드리는데 바다 갈 일 있으면 그 시집을 들고 가서 제가 물론 뭐 그 시인하고 뭐 전혀 뭐 없습니다. 그 시를 들고 가서 시를 한 편 보고 바다를 보고 시 한 편 보고 그러면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도 맨날 그렇게 소일합니다. 제가 그 한때 있죠. 이 시집에 나오는 이제 식구들이 있는데 뭐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뭐 이런 식구들이 나오고 또 이 식구 중에 일부를 제 카톡에다가 대문으로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대문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이렇게 해놨더니 제가 강시니까 앞쪽에 있잖아요. 카톡. 그냥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애들이 있잖아요. 막 그 안부 카톡이 오는 거예요. 야, 별일 없지? 뭐 잘 지내냐? 막 하면서 막 안부 카톡이 오더라고요. 제가 못 모르고 야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잘 지내냐? 막 답답 달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애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카톡이 많이 오나 생각해 보니까 그 대문이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죠? 자 방파대 걸쳐 앉아고 제가 그냥 깡소주 마시면서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지워버렸는데 이 사람 맨날 받아보고 그렇게 소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3박 취득하고 어업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어요. 그래서 고기 잡습니다. 어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힘들어서 위험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편한 거 없을까 그래서 양식업권을 취득해서 양식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사업 구상할 겸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요.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요 강원도 정선과 얽힌 인연이 몇몇 인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처음 제가 강원도 정선과 맺은 인연, 알았던 인연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고중부할 때 있잖아요. 그 밤에 공부하다가 보면 있잖아요. 스탠드에 비치는 그 책 속의 활자들이요. 어느 날 우수수 쏟아져요. 그러면 마음 미쳐요. 그러면 책 덮고 그냥 받아오려고 청량리에서 열차 타고서 그냥 강릉에 끌어가지고 그냥 저 강릉 도착해서 받아보고 그냥 그러다가 다시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역시 그런 책 덮고 그냥 강릉에서 강릉행 열차를 끊어서 청량에서 기차 타고 가는데 그 당시 기차를 이렇게 보면 좌석이 이렇게 돌려져 있어가지고 앞뒤로 막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방향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평일날 낮이었으니까 사람이 없었는데 그 어떤 앞에 앉은 애하고 우연히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걔가 이제 정선 고안읍이 자기 집이에요.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고안읍이 자기 집이고 자기 집에 이제 가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유학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근데 우연히 얘기가 내가 죽이 잘 맞아가지고 걔랑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막 열띠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 고안에 내릴 때 같이 따라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같이 밤새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저는 새벽에 강릉행으로 다시 강릉까지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저 따라오면서 교수님 아까 수업 시간에 그 밤새 그 술 먹은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물은 분이 계시는데 노코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친구 얼굴은 지금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자기들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시냇물 같은 거 그릴 때 다 검정색으로 칠했대요. 탄광촌에 이쪽 애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신기했었는데 진짜로 강의하면서요. 사북고안 태백 이쪽 출신 분 중에 혹시 초등학교 때 그 시냇물을 검정색으로 칠한 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진짜 그랬대요 자기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이 강원도 정선이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금은 뭐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죠. 이 사람이 강원랜드 와가지고 있죠. 강원랜드 와가지고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 떠오릅니다. 담배를 피면서 사북고안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딱 떠올라요.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요.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폐광사들이 있는데요. 광업권을 취득하고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요. 20개 집단을 기계 장비로요. 기계 장치가 아니라 건설 중장비 같은 기계 장비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기계 장비로 이런 거 싹 밀고 건설로 갑니다. 제가 길게 정확히 얘기했는데 시험용으로는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서울에서 이 사람 뭐 팔고 내려가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 건설하기 위해서 폐광사들이었죠?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저처럼 돼요. 토지 건축 팔고 차량 타고 항공기 타고 자 선박 쪽에서 옷건 중 양식권 쪽에서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형권 분양에서 광학권 쪽에서 임목을 기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부동산 당연히 취득세 대상인데 토지 건축물 팔고 내려가죠. 토지 건축물 대상인데. 이따 보겠지만 이 토지는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의 토지라는 것은 공인수면을 매립한 척했어요.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그 토지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 그러면요. 이 건축물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는 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즉 건물이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 당연히 대상인데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 또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가지고요. 어떤 게 그 대표적이냐면 골프 연습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취득할 때.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이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아, 건축물 그러면 나는 건물만 딱 생각했더니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에스 같은 승강기 이런 것도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이에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가지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임목, 20개 집단, 임목법에 의한 임목 20개 집단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는구나. 스토리를 통해서 쭉 제목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권리 중에는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대상입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출판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 권리 중에서는 어떤 거?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같은 게 대상이 된다. 또 회원권은 5가지예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형권 같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 주의를 한번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단순한 토사의 채취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면 그랬는데 당연하지. 아니, 모래 풀 때마다 취득세 대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고 건축물 중에는 무허가 건축물 포함 그랬는데 이것도 당연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대상이 되고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이나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둡니다. 건물에 하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니까 02번의 과세 대상입니다. 자, 취득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의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그래서 즉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 부과하는데 거기 5번째 줄인가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제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형광 표현을 줄글 게 아니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고 했어요? 아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선 측상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표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등 다 소개해드렸고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되고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팁에 봅니다. 보조단에 보니까 왼쪽에 건축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살짝 체크해요. 당연하고요. 자, 실질과세선 측상 허가와 무관하게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되죠. 보조단 왼쪽 맨 아래 밑줄 115페이지 봅니다. 토지요.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밑줄이요.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자, 실질과세원 측상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의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읽어볼게요. 제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덕구, 접안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요. 보충학습의 건축물 범위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건데 거기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에서 레저시설 찾으셨습니까? 밑줄이고 그 다음에 레저시설 밑줄이고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또 밑줄이요. 가로를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회사 모의고사를 보니까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타석의 골프 연습장. 아 진짜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19타석이면 골프 연습장 취득세 대상이 아니겠죠? 20타석 이상해야 되니까. 그렇게 낸 문제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앞으로 공부하면서 취득세든 뭐든요. 절 보세요.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아셨죠? 항상 떠올립니다. 골프 연습장이 레저시설 나오면 골프 연습장 떠올리시고요.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참고예요.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넘기지 마시고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승강기요. 이거 하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건축물에 딸린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이렇게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그냥 설치되면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116페이지로 갑니다. 116페이지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 갑이라는 7080 세대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차량 이런 것들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인복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으로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권리, 광화권 같은 것들 117페이지 봅니다. 117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광업권은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승계 취득에 따른 광업권이 대상이다 그랬는데요. 어업권도 그렇고 양식업권도 그렇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중요한 거 아닌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얘네들은 원시 취득할 때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관계당국에 서류를 제출해서 출원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참고예요, 참고. 근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아까 스토리텔링 할 때 선박, 어업권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은 처음에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면제예요. 처음으로 취득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목만 이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 대상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한 장 넘겨서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해드렸고 몇몇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렸고, 자, 중요 기출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대상이죠. 골프, 콘도, 종합주택 이런 것도 회원권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소유권 이해 권리잖아요.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정답. 3번 골프회원권 대상이고,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당연히 대상이고, 승마회원권 대상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 아니고요. 중요 기출문제 한번 또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대지라고 되는데 사실 대인데, 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과세가 됩니까?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가액의 증가. 간주취득이죠? 취득했다고 간주취득세가 됩니다. 니은번은 나중에 배울 건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살짝.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요. 자,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잖아요. 공사장, 사무소 같은 거라든가 임시 공연 흥행장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비과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예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세 안 돼요. 니은번 과세되지 않고. 디귿번입니다.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세입니까? 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과세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리을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어요. 원시 취득이잖아요.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감만 잡으시면 돼요. 오늘은 119페이지 03번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테마예요.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요거는 별표의 3개입니다. 시험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올해 32회 시험에서 잘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또 목 운동 다시 한번 공들여서 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오늘 처음 온 선수가 복습하는 거에 너무 복습하는 거에 딱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복습하는 거 빼놓고 다시 그 이후 시간은 보니까 잘 적응하고 그래서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래서 어떻게 잘할 것 같고 하여튼 나머지 분들도 오늘 지금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아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강수 강사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한 바퀴 처음 공부할 때는 무조건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해요. 한 바퀴 돌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그리고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대충 이제 눈에 이제 잘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좀 더. 그리고서 결국은 제가 얘기했죠. 믿음만 있으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저랑 같이 끝까지 강의를 쭉 차분히 수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31회 시험 같은 경우가 보면요. 작년 시험의 세법은 계산 사례 문제 한 문제가 무조건 틀릴 문제였는데 알고서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한 번도 안 나온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 그랬는데 단서를 잘못 안 달아놔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돼서 만점자가 의외로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뭐 10개 정도 맞으시고 뭐 이런 분들은 많았고 뭐 고득점자도 작년에 좀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또 세법을 망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망쳤냐면 여러분 보세요. 작년 시험은 오히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꾸준히 차분히 계속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또 그다음에 자주 출제 안 됐었던 건데 제가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찝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는 건데 하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 평상시 수업을 차분히 들은 사람은
고득점을 하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근데 만점자도 나오고 한 문제 이제 찍은 거 모종답 처리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의외로 망친 분들은 왜 망쳤냐면 수업을 띄엄띄엄 들었던 분들이 오히려 작년에는 너무 압축된 것만 보거나 기초조기부터 쫙 싹 올라가서 너무 압축적으로만 보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당황했을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적인 게 오히려 더 당황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을 또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평상시에 쭉 꾸준히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실전 가셔서 32 시험도 어떤 간에 뭐 한 3문제 정도는 뭐 까다롭게 나와서 그건 좀 더 진짜 세법을 한 3문제 정도는 저를 사랑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진짜 막 고수들 있죠. 열심히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난히 그런 것도 넘겠지만 그렇게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무난히 한 3문제 정도 빼놓고 무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끝까지 수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든 간에 인내심을 갖고 수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처음에 너무 외우고 그런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강의를 수강하시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안 외우고는 못 배기게 제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외워지게 돼 있고 그래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처음에는 차분하게 수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요. 119페이지 납세무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납세무자는 바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자 119페이지 교재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로요. 먼저요.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무자가 된다.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단독명이든 공동명이든 달라지잖아요. 그냥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물건만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무자를 취득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번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가 배운 열거된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자, 사실상 취득자 여기부터 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법들을 다 읽을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서 수산업법 또는 두 번째 줄 중간에 양식산업발전법 다음에 등 여기부터 밑줄이요.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실질과 선칙상 사실상 취득하면 계속 밑줄이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자기야. 포인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데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거기다가 여러분이 제목 사실상 취득자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공부상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즉 공부상 취득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 취득자에 한한다. 그럼 틀립니다. 공부상 취득자에 한하지 않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하에서 납세무자가 된다 X예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고요. 또 그 다음에 2번 승계 취득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물바다, 건전한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선역. 또 밑줄이요. 승계 취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밑줄. 그래서 보조단 팁의 밑줄이요. 원시 취득하는 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현대정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의제 납세무자입니다. 먼저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뭐냐면 주체구조부가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있어서 핵심되는 그 주체구조부예요. 거기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는 것은 건물 취득자를 말합니다. 건물.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재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건축물 중 맨 꼭대기요.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밑줄은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하는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시설을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 그 무렵에 있죠? 그 무렵에 제가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서 학원이 있었는데, 미주상가요. 근데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청량리 역에서 문 열리면 계단 연락에 뛰어서 지상 올라가고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 1층에서 6층까지 숨몰아쉬고 또 뛰어 올라가고 아침마다 진짜 별이 빙빙 돌았어요. 진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원장님이 임차인인 사람이에요. 원장님이 안 되겠다. 수강생분들이 너무 그냥 힘들다고 그냥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가설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 승강기는 보세요. 주체 구조부와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즉 가설이 되면 건물과 딱 붙어가지고 효용 가치를 이루잖아요.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자 보세요. 원래는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원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원래는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어요. 이럴 때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고요. 가설한 자 X입니다.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아닙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해서 본다. 그 말은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근데 왜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냐면요. 추징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딱 가설했어요. 근데 장사 안 돼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 취득세 세금을 추징할 때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과세권자가 일일이 누가 가설했는지 찾아야 되고 또 이거 장사한 데서 딴 데 갈 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뛰어서 가요? 엘리베이터 해체하는 비용이 그게 설치하는 비용만큼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기 건물에 다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최근에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다시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지 가설한 자 X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 옆에다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설한 자 X예요. 가설한 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가설한 자로 바꿔요. 가설한 자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봅니다.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으로 여기 비춥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자, 그러니까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그 가액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 제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예요. 후의 소유자 X입니다. 아니고 누구라고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고 의지하니까 그 지목이 변경될 시점, 종류가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후의 소유자 아니에요. 그리고 3번 과점주주는 아까 설명 자세히 다 드렸고 수입하는 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슬쩍 볼 거고요. 5.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봅니다.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요, 여러분 상속으로 자 취득을 합니다. 자, 어떤 건지 본문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상속이요. 그 본문 한번 볼게요. 상속 5번입니다. 상속 가로 안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증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증 잘 보세요, 여러분.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인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효자 아들,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내가 죽으면 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증은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냥 상속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증은 그냥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상속인 이외자에게 한 유증의 법적 효력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것도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유증 나오면 상속과 같다.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죽으면 줘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증을 포함해서 상속 계속 봅니다.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포인트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 이게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상속인이 3명이 있어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이 있는데 대한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민국이 주택 상속받고 만세 상가를 상속받으면 그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대한이는 대한이대로, 민국이는 민국이대로, 만세는 만세대로 그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상속인 각자. 근데 시험에서는 거기다가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주된 상속자 X예요.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주된 상속자 X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재산세에서 이거 나오는 건 개념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은요. 상속 지분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똑같아요. 1이에요. 그래서 뭐 친정 오빠라고 그래서 뭐 더 많이 받고 나는 딸이니까 덜 받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상속 지분은. 자, 근데 다만 배우자는 거기다 5화를 가산해서 배우자는 1.5예요. 그러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 순위에 있으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물론 이제 상속 지분이 높은 자녀들은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뭐 주된 상속자로 본다. 이런 개념이 재산세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이제 뒤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라고 바꾸냐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랑 헷갈리라고 주된 상속자이다. 땡.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끝에요. 밑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밑줄짝이요. 여기 어떤 거냐면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하나 적어드리면 예를 적어놓으시면 공동 상속의 경우에 예를 하나 적어놓으면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있죠.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세 기본법 44조 규정은 공유물의 연대 납세의무 규정인데 그 규정을 준용한다 돼 있어요. 그 말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심과 동시에 자, 부모님 돌아간과 동시에 갑을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을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가 뭐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연대채무, 보증채무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제가 세법에서 연대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 그러면 가불병정 4명의 상속인들, 자 상속으로 주택 취득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렇지 한 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다 똑같이 얘네들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장남인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을병정한테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n분의로 나눠가지고 야 너 n분의 요거 n분의 이렇게 받는 이런 거는 민법적으로 얘기고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갑과 을과 병과 정은 똑같이 100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부적으로 뭐 한 사람이 내고 나서 이렇게 하든 뭐라든 그건 저 변론을 하고 자 그런 게 연대납세입니다. 하여튼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납세는 있다. 자 이런 얘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본문을 볼게요. 120페이지 맨 아래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중앙지역 정비법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자 121페이지 여기부터 비추입니다. 해당 조합원용 조합 맨 꼭대기부터 비추죠.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 아랫줄 가로 생략하고 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자결. 그러니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건축되어 아파트 준공되어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1101동 1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1101호에 대해서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조합이 내야 돼요? 조합원이 갑이 내야 돼요? 조합원이 1101호 갑 조합원이 내야죠. 자,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고? 조합원. 그 다음에 다만 두 번째로 끝에 또 밑줄이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인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쫙 밑줄이요. 자,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조합이 납세의무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고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고? 조합이 납세의무자고. 자, 조합원이 납세의무자는 것을 제외하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고. 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조합원용 부동산은 눈 뜨고 자 조합원이고. 아, 오늘 우리가 한 몇 달 만에 특히 뭐 1월 달에 지금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11월, 12월 달에 그 뵀던 분들은 11월 달에 뵀던 분들은 진짜 우리가 한 달 넘게 못 보고 진짜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그리워하다가 이제 처음 만나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1년 내내 한 것처럼 너무 편안해지면 안 되시는데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해야지. 아, 나는 설레이고 긴장되고 막 좋은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맨날 혼자 하다가 그냥 그래서 얼굴 보니까 좋고 설레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자, 그래서 눈 뜨고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요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7번, 8번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슬쩍 볼 거고요. 9번이 또 중요합니다. 9번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있죠?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교재를 볼게요. 바로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121페이지 9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본문은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밑줄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자,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대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원칙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밑줄이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냐 무상 취득으로 보냐가 포인트고 이걸 뒤바꿔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어떤 경우에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1번 키워드의 매출입니다. 공매, 경매 매출이요.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이요.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아요. 아버지 그냥 집 경매 넘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진짜 하면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네. 그러니까 공개적 시장에서 공매된 경락대금 내야지 취득하니까.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 매출이요.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해요.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이것도 대가 입증된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3번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밑줄이요. 부동산을 서로 교환 밑줄이요. 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대가 입증이 되잖아요. 다 공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이게 우리가 강의라는 것도 이래요. 강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딴 거 없어요. 요게 시험에 나오면 어떤 게 포인트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이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시험 지문에 나오면 요건 딱 보면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딱 감잡아가지고 그걸 포인트를 딱 보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다는 걸 예측해서 딱 그거 보고서 골라내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항상 요 9번에 관한 조문이 이게 예전에 이제 새로 신설이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이게 포인트다. 그걸 뒤바꾸니까 그걸 잘 보라고 했는데 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게 바꾸는 거예요. 대가 입증이 되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언어에 대해서 증명되는 경우. 이것도요. 키워드의 밑줄입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밑줄이요. 취득자 소득이 증명이요. 취득자 소득의 증명.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증명이 돼요. 또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 밑줄이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주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샀는데 자기 재산 은행에 대출받아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기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가액으로 대가를 밑줄은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밑줄이요. 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샀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자기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증밀속간에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달달달 유상취득을 보는 사례를 다 줄줄이 깨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뒀다가 이런 경우들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다만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하거나 자 등등 이런 경우들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인데 그 얘들은 어떤 거냐. 자,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포인트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가 포인트라는 거 이걸 꼭 아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부담부 중에였죠. 10번. 요거는 이것도 역시 9번만큼 중요한 건데 다만 요 10번은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부담부 증여를 소개할 건데 그때 부담부 증여 양도세 설명하면서 제가 여기 다시 와가지고 취득세 부담부 증여를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딱 그때 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갑니다. 중요하지만 11번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나중에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를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한 번도 안 나왔었고 12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있죠. 왠지 이거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왠지 올해는 좀 느낌이 아니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안 나왔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왠지 이거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인데 한번 봅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여기 설명을 먼저 듣고 교재 같이 볼게요. 이거는 반대로.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그럼 택지공사가 준공이 됐다. 준공된 토지. 자, 택지공사가 준공이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논밭이었는데 대로 택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지 지목이 변경된 거죠. 가액의 증가가 있겠죠. 가액의 증가를 추리겠다고 의제 간주에서 이미 택지로 기반 조성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택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근데 이미 취득세가 과세했고요. 근데 또 한번 보세요.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을 아파트 단지에 무슨 아파트 1블럭 막 공사를 합니다. 아파트 건물을 공동택을 건설하면서 그 단지 내에서 정원 같은 거, 조경공사, 도로포장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조경공사를 하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논밭이었다가 대로 바뀐 것 뿐이고 땅 그냥 밀어놓은 것 뿐이고 그랬을 때 이따 취득세가 부과됐는데 또 거기다가 조경공사하고 막 이러면은 토지 가치가 또 증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맨 땅에다가 막 조경하고 막 이렇게 하면 토지 가치가 또 증가하니까 또 지목 변경이 있다고 봐가지고 가액의 증가가 있다고 봐서 또 취득세가 부과돼요. 그럴 때 자,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여기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조경공사 등이 있는 것과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번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이 토지 조경공사가 되면 가치가 증가했고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이건데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면 이때는 그 건축물 취득자가 건축물 취득하는 자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그 부속 토지 이거 하면 또 오해되려나요? 부속 토지 외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요거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게 사실은 작년 2020년 개정세법인데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럼 건축물 건축하면서 이 부속 토지 내에서 있었든 뭐하든 그냥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였어요. 근데 아니 건물 건축할 때 원시수가 했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면 건물을 신축하는 자예요. 이거 신축하는 자가. 근데 이 부속 토지 내에서 요거는 또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건물과 그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에 대한 가액 증가분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개정해서 세분화해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도로포장 등이 있었을 때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누굴 납세 의무자로 하냐? 건축물 취득자를. 근데 그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도로포장이 있었을 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토지 소유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거 만약에 나오면요. 뭘 물어보냐?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걸 물어봐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 토지 지목이 가액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서 토지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 이거 누구라고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 이거 어려울 거 없네. 건물 건축하면서 뭐 했을 때는 건축물 취득자고 그런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 누구고? 토지 소유자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공간정보 및 구축,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련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 중에서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에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어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봐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 건물 건축이란 말 없죠? 자,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이 지목 변경의 경우는 이 토지 지목 변경 공사비나 적용 공사 비용에 대해서 이걸 과세표현해 가지고 세율은 몰라도 돼요. 지금 누가 납세무자냐? 토지 소유자가요. 건물 부속 토지 이외 부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 납세무자고. 또 봅니다. 다만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의 부수에는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는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그 부속 일정 면적까지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결론만 딱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볼게요, 여러분들. 122페이지입니다. 12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혼한 법률에 따른 자, 여기 두 번째 줄 여기부터 비춥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끝에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동그라미 2번 다만 자 여기 또 밑줄이요. 첫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 근데 토지 소유자라고 바꾸는 것만 주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없이 건축물 건축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이겁니다. 됐고 123페이지 13번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볼게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여러분 취득세 대상에서 아까 선박 취득에서 어업권 취득에서 고기 잡고 양식업권 취득에서 자 어업권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어업권을 제외한 틀렸어요.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한다.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맞고 틀린 것은 어업권을 제외한이 틀렸어요.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하고요. 2번 봅니다.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의 취득 아까 강조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립 시는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득한 걸 본다는 게 틀렸어요. 설립 시도. 4번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요? 취득으로 봅니다. 간주 취득.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 틀렸고 5번은 부담부증에 관한 건데 나중에 배웁니다. 됐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 감 잡으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124페이지 취득식입니다. 오늘 한 15분 정도가 조금 딜레이가 됐네요. 124페이지 취득 시기는 다음에 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좀 저기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중요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취득 시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 기초명 과정에서 용어만 배웠는데 세율도 조금 용어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4타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4타임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2시까지 한다 생각하고
타임으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물론 복습을 안 하고 그냥 복습 안 하고 바로 끝나면 3시간이면 끝나지만 복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서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무조건 여기 왔을 때 공부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타임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빠르게 오늘 배운 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취득세 오늘 성격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편하게 읽어보는 거고요. 꼭 기억할 것, 취득세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하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 한다? 무관하게 과세하고 현황 부과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 과세 원칙 배웠어요. 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와 상관없이.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한다? 사실주의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 세금 부과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취득세 특징 읽어보시는 거고 설계해드렸고, 취득세 우리가 취득이 뭐냐? 누가 물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런 거지.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는 거지. 등기등록과 관계없습니다. 과세가 되고요.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형식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과세지 않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같은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용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질 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4가지.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요. 승계 취득용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교환 같은 것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 과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는 거. 무상취득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죠.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했을 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 등으로, 증축 등으로 뭐가? 가액의 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전한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간주하는데, 그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되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으로 수요분산시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를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한다. 딱 100분의 50인 주는 과점주가 아니다.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은 우리가 포항 영일만이 고향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하는 리조트 건설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대상에서 여러분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
꼭 기억할 거,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보겠습니다. 무건축물 당연히 포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뭐 금방 지금 다 봤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 사실상 취득자예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X입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납세무자가 되고,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예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예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 없다.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누가 납세무자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지. 가설한 자 X 했습니다. 가설한 자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지 주된 상속자이다. 땡. 민법상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이다. X입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에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자, 단지 내 상가 같은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요거요. 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그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절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잠깐만요, 원칙적으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자, 여러분들 눈썰미. 자, 나중에 이제 양도세에서 하고 같이 이제 배우면 설명드린 건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한다고요.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 무조건 취득세에서는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예요, 무조건.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법원이 개입됐으니까 대가 입증되고,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또 대가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방금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달달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라고요? 증여받아,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셨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